한국의 마트 안. 외국인 여성이 직원의 안내를 받아 한 코너에 멈춰 섭니다. 여성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며 고개를 갸웃하는데요. 그걸 본 직원이 설명을 덧붙이자 여성은 경악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클로이 씨가 제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클로이라고 합니다. 저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경제학을 공부하는 평범한 미국 대학생이었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 언젠가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경제학을 공부하게 된 것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친구들에게 비해 생활비에 쪼들리는 형편이었기에 대학을 다니는 것도 사치였습니다. 그렇기에 경제학을 제대로 배우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거였죠. 그러던 중 저는 생활비가 밀린 집안의 형편을 맞추기 위해서 방학을 맞이해 마트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에만 집중하라는 엄마의 만류에 저는 현장에서 경제의 흐름을 배우는 거라는 거창한 말로 무마했죠. 마트에서는 물건을 옮기거나 재고를 확인하는 일을 했습니다. 마트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 저였기 때문이었죠. 계산을 도와주는 캐셔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간판대에 물건을 채워놓으면 어느 순간 재고 물량이 맞지 않았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날들이 반복되어 고민하던 차에 공지사항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냉장고에 자물쇠를 걸겠다는 이야기였죠. 세상에 어떤 매장에서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우나 싶었지만 충분히 납득이 가던 일들이 숨어져 있었죠. 알고 보니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도 미국에서는 마트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지금은 정말 더 심하거든요. 한 번은 마트 보안관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제지한 일이 있었는데요. 음료수와 빵을 훔쳐가던 남자는 보안관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자신은 시비를 걸지도 않고 오직 물건만 훔쳐가려고 했을 뿐인데 보안관이 자신을 위협했다면서 말이죠. 그 일을 필두로 보안관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범죄는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었는데 말이죠. 결국 상부에서는 훔쳐가는 사람들을 잡지 말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결국 도둑만 활개를 치게 된 것이었죠. 학기가 시작되자 제 일정이 바빠지면서 마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둔 후로는 가끔 필요한 물품을 사러 가는 날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눈치도 보지 않고 훔쳐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자주 보니 돈을 내는 제가 손해를 보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웬만하면 마트를 자주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날이 지속되던 중 저는 교환학생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사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며 나라도 확인하지 않고 교환학생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경제학이 필요가 있는 학문인지 의심이 들던 시기라 답답한 마음에 안 하던 짓을 한 것이었죠. 그런데 교환학생을 신청한 인원이 많지 않아 제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모르겠더군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는 것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거든요.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인터넷을 뒤져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올려놓은 글을 보기도 했는데 가난한 한국에 대한 설명밖에 없었죠. 가끔 좋은 글들도 있었는데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더군요. 친구가 한국 드라마라며 알려줬던 것도 재미는 있었지만 돈에 궁핍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바이벌을 벌이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막상 그런 것들을 보자 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을 취소하고 싶었지만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기회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부모님은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면서 교환학생이 된 것을 기뻐하셨어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많은 것을 지원해주기에 집에서는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준비 없이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외워두었던 한국어를 복기하면서 한국의 시설이 좋기만을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막상 한국에 도착하고 저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공항의 규모며 사람들이 입는 브랜드. 뭐 하나 빠질 것이 없어 보였죠. 저는 복귀했던 한국어로 더듬더듬 입국 심사를 마치고 한국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강국이라던 제 생각은 한순간에 시골 촌뜨기나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느낌이 다르긴 했으나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죠. 공항을 구경하다가 직원에게 학교로 가는 교통수단을 물어봤는데 금방 확인하시고는 알려주시더군요. 미국 직원들은 물어보면 오래 기다리게 만드는 편이었거든요. 그 직원분만 그렇게 빨리 행동하시는 줄 알았는데 한국인 고유의 특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직원분이 알려주신 버스를 타러 갔던 저는 어리바리하게 버스가 와서야 요금을 냈는데 한국인들은 미리 준비하고 있었더군요. 제 앞 승객들은 순식간에 버스에 탑승했는데 저 때문에 뒤에 승객들이 기다려서 민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 출발이 어리바리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정신이 없었어요.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한국인 친구가 옆에서 도와준 덕분에 저는 한국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고 수업도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여러 가지가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요. 가장 기억나는 건 한국인 친구 윤지와 학식을 먹고 편의점에 갔던 날입니다. 그날은 무더운 여름이었기에 아이스크림을 사 먹자며 간 것이었어요. 가장 마음에 드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계산을 하려는데 계산하려는 직원이 없어 제가 두리번거리자 윤지가 뭐 하냐고 묻더군요. 그러더니 계산하게 주라면서 제 손에 아이스크림을 가져갔습니다. 설마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아이스크림을 들고 가려는 건가 싶어 윤지에게 실망을 하려던 순간 윤지의 손에서 띡띡하고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의 근원을 찾아 윤지에게 다가갔을 때 제가 본 것은 마트 캐셔들이 쓰던 바코드 읽는 기계였죠. 윤지에게 뭐 하냐고 했더니 계산한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저는 무인 가게에 갔던 것이었죠. 미국이었다면 상상도 못하는 가게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아예 직원이 없는 가게라니.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큰 마트에서도 아예 대놓고 훔쳐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작은 가게를 아예 방치하듯이 두었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더군다나 일정 시간이 아닌 24시간 동안 개방해 놓은 것일 텐데 미국이라면 이미 가게 안이 텅 비었다 못해 다 부서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상하다 보니 미국이 강대국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진정한 강대국은 시민의식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알면 알수록 제가 살아왔던 곳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 묘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적응해 가던 저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기는 했지만 모든 것을 해주지는 않았거든요. 개인의 용돈이라든가 부가적인 비용들은 제가 알아서 벌어야만 했죠. 고민하던 끝에 저는 마트 아르바이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허용을 받았기에 도전해볼 만했죠. 더군다나 이미 한 번 경험이 있으니까 쉬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친구들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것은 어떠냐고 했지만 마트로 굳이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파트타임을 구하는 곳이 있어서 면접을 보게 되었죠. 인사 담당자분은 통화할 때는 한국인인 줄 알았다며 직접 보시고는 깜짝 놀라시더군요. 경험이 있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셨는지 잠깐이라도 같이 일해보자고 했죠. 저는 다음 날 바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한국의 마트는 간 적이 없었어요. 편의점에 필요한 물품들을 다 팔기도 하고 24시간이라서 굳이 마트를 갈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인지 한국의 마트는 저에게 새로운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처음 맡게 된 일은 알려주시겠다며 안내받았을 때 저는 한 만두 코너 앞에 섰습니다. 만두 코너 앞에는 가판대 같은 것이 세워져 있어서 어린 시절 레모네이드를 집 앞에서 팔았던 게 생각나더군요. 그리고 그 위에는 불판이 있었어요. 저를 데리고 가셨던 분은 자연스럽게 만두를 구우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당황해하자 시식 코너 본 적 없냐고 하셨습니다. 만두를 구워서 사람들에게 시식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판매를 하는 일이었던 거죠. 저는 미국 내에 있는 마트에서 시식을 권유하는 행동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군요. 더군다나 냉장고에 자물쇠가 없다는 것, 살 물건이 아니라면 그냥 보고만 간다는 것 같은 마트일 텐데도 나라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더군요. 그날 저는 만두를 몇 봉을 구웠는지 기억이 나지 않네요. 하지만 시식을 통해 구매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며 공부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경제학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이론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나중에 마트에 셀프 계산대가 있다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마트에 셀프 계산대가 있어서 고객들이 기다리지 않고 빠른 계산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때 다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빠른 문화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나라인지요. 그 마트에서는 제가 교환학생이 끝날 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국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았지만 마트에서 실전을 하는 것 같아서 배울 점이 더 많았다고 생각했어요. 직접 유통 과정이라든가 경영을 볼 수 있었던 거니까요. 더군다나 한국인만의 시민 의식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니 얼마나 뜻깊은 기회였는지 모릅니다. 현재는 미국에 돌아와서 공부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배운 것보다 한국에서 배운 것이 더 많은 것 같네요. 더군다나 덕분에 경제학이 실생활에서도 쓰인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공부를 계속 진행할 동기를 얻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어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클로이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